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배열과 이제 객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배열과 객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자, 선학습이 이제 배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앞파트에서 우리 이제 그 이제 초급 파트에서 배운 거는 이제 배열의 어떤 기초를 배운 거고, 자, 우리 이제 파트 1에서 이제 배운 그 이제 배열과 어떤 그 메서드, 어떤 사용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공부하시고, 자, 이어서 이제 학습을 어,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특정 문자열을 이제 배열과 이제 객체로 이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자, 하신 다음에 아, 이렇게 이제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연습을 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숙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맵 메서드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요. 자, 이제 맵 메서드하고 이제 리듀스, 자, 이제 메서드를 이제 동시에 활용해서 자, 우리 이제 특정 문자열을 이제 배열과 객체로 이제 변환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체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강의 이제 목차는 자, 1강부터 이제 14강까지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강의 시간은 5시간 이제 5분 45초 정도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초반에는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이진한 자, 이런 어떤 메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버 객체에 있는 다 이진한 자, 요게 이제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차이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좀 이제 사용법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초반에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반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특정 문자열을 이제 배열과 이제 객체로 어떤 변환하는 것을 이제 해보는데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포지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화살표 함수나 이제 구조분해 할당, 네, 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제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이해를 하신 후에는 강의를 보신 후에는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맵 메서드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이제 활용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제 구조분해 할당을 또 이용해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자, 물론 이제 맵이 이제 뭔지 이제 그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기본부터 보시면은 다 이게 이제 어떤 그 기능을 이제 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이런 부분 잘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끝에서는 이제 리듀스 자, 이 메서드를 이제 동시에 활용을 해서 자, 우리 이제 특정 문자를 이제 배열과 객체로 자, 이렇게 이제 그 변환하는 그런 이제 메서드 어떤 체이닝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네, 이제 개요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자, 이진한 자, 메서드하고 자, 넘버 객체에 있는 자, 이진한 메서드 비교 자, 1강서부터 자, 요거 1강이죠. 네, 요 1강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숫자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숫자 관련된 게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죠. 네, 특히 이런 이즈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이즈난 또는 이제 넘버 객체에 있는 메서드죠. 네, 이즈난. 자, 이제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이제 어렵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어떤 이제 메서드 어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즈난. 자, 이 함수는 이제 전역 함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뭐 이제 이즈난. 자, 이렇게 이제 그 불려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버, 요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네, 여기 이제 넘버점 해갖고 이제 이즈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 넘버 객체에 이제 소속된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은 아니죠. 이제 전역은 아니고요.
자, 요거 이제 새롭게. 그리고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요거 이제 혼자 있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네, 좀 이제 뭐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람을 네,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죠. 네, 예상치 못한 어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어떤 기대값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조금은 다른 그런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ES6 자 이후에 자 이런 어떤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가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넘버 객체 자 이산 자 이런 어떤 메서드가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 이제 그 처음에 뭐 요것만 있을 때는 뭐 사실 이 하나 있으니까 뭐 비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차이점이 있나 뭐 이런 것을 뭐 공부할 필요도 없었죠. 네, 그런데 요게 이제 두 개가 이제 되어지면서부터는 이두 개의 어떤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것이고 똑같은 어떤 값을 자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이제 그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결과 값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훈련을 해 놓는 게 좀 이제 필요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왜냐면 이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어떤 그 뭐 이 함수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 메서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값을 예상하고 기대하지 못한다면은 계속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 참고적으로 얘는 또 이제 그 이제 구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지원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뭐 폴필 같은 것을 이제 사용해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방법도 있는데 뭐 우선적으로는 뭐 만약 이진한 자요 이제 전역 함수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하면은 뭐 이것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또 이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 어떤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자,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뭐예요? 헷갈리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 아마 이제 좀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야, 이 숫자 관련된 네, 특히 이제 이런 부분, 네, 어떤 숫자를 뭐 판별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어, 생각보다는 헷갈리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는 영역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건 여러분이 어찌 됐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다 넘어가야 하는 산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훈련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접근하면 좀 이제 마음이 좀 가볍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기본적인 거, 네, 자, 이거 이제 꼭 기억하자부터 좀 정리를 하면은 간략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우선은 자, 이즈나이죠. 자, 얘는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뭐 이즈난 뭐 이렇게 전역 함수 뭐 이렇게도 이제 불려지고요. 자, 어떤 값이 뭐예요? 자, 우리 이제 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경우 많이 사용하죠. 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뭐 별로 이제 헷갈릴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상당히 헷갈리는 게 있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어떤 값이 뭐예요? 숫자인지 아닌지 여기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안에다가 네, 이 부분에 어떤 인자로 들어오는 인자 값에 대해서 숫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할 경우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숫자 계산 시 저런 거 이제 왜 사용하겠어요? 네, 숫자를 이제 계산 시 자, 이제 문자가 삽입되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20하고 뭐 A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다든지 우리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웹페이지 작업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픽셀 어떤 단위를 이제 지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삽입되면 요 때는 뭐예요? 요 때는 숫자인데 이렇게 이제 픽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나도 넘버 그래서 이제 뭐야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뭐요? 자, 요거 이제 출력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저거 상태 그대로 뭔가 이제 그 출력을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숫자만 이제 출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아까 같이 뭐 20픽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를 그대로 이제 출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력 전에 뭐요?
난인지 아닌지를 어, 아닌지를 이제 좀 확인을 해서 숫자인 경우에만 뭐 출력을 한다든지 뭐 사용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디 이제 DBA 입력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숫자인지 아닌지를 뭐 판별을 이제 좀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이진한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때 그 결과를 이게 사실 그 결과는 이제 그 true, false로 이제 리턴을 해 주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사실 좀 헷갈려요. 자, 숫자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100, 뭐 이렇게 했으면 숫자면 저 값이 이제 숫자면 뭐예요? 뭘 반환합니까? true, false 중에서? 네, 헷갈리죠? 네,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true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숫자면 false를 반환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 네, 숫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이때 true를 반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은 조금은 조금 뭐예요? 직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직관적이지 못함. 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지금 이제 강의 들으니까 이제 안 헷갈리는 거지. 나중에 이제 뭐 한참 이제 안 쓰다가 이런 거 이제 사용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순환 야 숫자에 어떤 걸 반환해?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알쏭달쏭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직관적이지 못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직관적이지 이제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직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게 직관적이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이제 낫을 붙여갖고 여기 낫을 붙여서 사용하는 게 더 직관적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권장을 좀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이제 낫을 붙이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또 이제 부정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면 이렇게 낫을 붙여서 사용하면은 숫자면 뭐예요? 추루를 반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숫자야? 그럼 추루. 네, 이게 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면 추루, 또 숫자가 아니면 뭐 펄스. 자, 이렇게 출력되도록 이렇게 낫을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더 이제 직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변에 물어봐도 그게 다 더 직관적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면 그냥 추로 반환하면 되는 거지. 이거 좀 헷갈리게 숫자면 펄스를 반환하고 있으니까 네, 좀 헷갈리는 특히 이제 처음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받아들이려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숫자면 이게 펄스를 반환하고 또 숫자가 아니면 추루를 반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낫을 붙여서 사용하시면은 좀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실 게, 자, 우리 이제 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요 넘버죠. 네,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뭐예요? 난도. 이거 뭐예요? 나도 넘버예요. 자, 난도 뭐예요? 타입이죠. 타입이다. 네. 어떤 타입이에요? 네, 넘버예요. 네, 출력을 해보시면은,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보시면, 자, 난에 타입 해가지고, 자, 여기서, 타입은 해가지고, 타입이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럼 요거 이제 결과가 넘버로 나온다라는 거죠. 네. 자, 저장하시고,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난의 타입은 자, 이제 넘버.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난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20만 썼을 때는,
그쵸? 여기 이제 뭐 숫자 타입이 넘버가 되는 건데 여기 20픽셀하고 픽셀이 여기 바로 이제 붙어 있다고 하시면은 요건 뭐예요? 상태가? 요게 이제 난이 되는 거죠. 난. 요게 난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난도 하나의 이제 타입이 되어지는 거죠. 넘버라고 이제 출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이제 넘버로 나온다라는 거. 네. 그래야지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들에 대해서 또 이제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 이게 숫자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제가 어지간하면은 강의하면서 제 강의 쭉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 연습이 좀 뭐 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자주 언급하지만 이렇게 좀 이제 강조하면서 좀 이제 훈련 네, 연습이란 표현도 안 쓰고 더 좀 엄격한 네,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거의 드문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자 이제 넘버 자 이스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 정도만 해놓고 자 이건 뭐요? 자 EX 네, 6 이후에 이제 추가가 되어진 메서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건 전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이 뭐예요? 이스난 또는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또는 네, 이제 글로벌 이스난 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네, 전역 함수의 문제점을 뭐예요?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네, 해결하고자 이제 추가가 되어진 거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어떤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 상당히 어떤 이제 규칙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어찌됐건 우리 이제 기대했던 값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없었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추가되거나 그랬을 필요가 없죠. 그 괜히 뭐 이상도 없는데 잘 뭐 동작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또 별도의 비슷한 걸 또 추가해서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는 얘가 좀 더 뭐요?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요거 두 개보다는 뭐예요? 비교할 때. 요거 세 개로 비교하는 게 뭐예요? 더 엄격하게 비교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좀 덜 엄격한 거고 얘가 상당히 엄격하게 뭔가 이제 체크를 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 글로벌, 네, 전역은 이제 아니죠. 전역은 이제 아니고 오래된 또 어떤 브라우저 이제 등에서는 지원이 이제 안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폴리필 사용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죠. 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얘 기능은 뭐예요? 네, 이제 주어진 인자가 뭐예요? 자, 난인지만을, 그쵸? 난인지만을 판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약간의 어떤 어감의 어떤 차이인데, 저 설명글 하나, 요 만자 있고 없고가 참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인자가 이제 난인지 아닌지만을 이제 판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only 뭐예요? 오직 뭐예요? 숫자형에서만 숫자형에서만 네,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숫자형이 아닌 것을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 해서 뭐 에러 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숫자형에서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드리면은 네, 즉 뭐예요? 우선 이즈나는 자, 인자가 뭐예요? 자, 인자가 이제 숫자인지 자, 아닌지의 그쵸 아닌지의 어떤 여부를 이제 불리한 값으로 반환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넘버, 자, is none. 자, 이 메서드는 얘도 이제 인자가 뭐예요? 얘는 인자가 자, 난인지 아닌지, 자, 아닌지의 어떤 여부만을 역시 이제 불리언 값으로 반환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만 들어서 되게 단번에 아 이게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는구나. 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떤 훈련들 그, 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뭐 바로 이해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글씨만 써가지고 설명글만 이렇게 정의만 써놓은 것을 읽고 이즈난, 넘버 이즈난 이런 어떤 미묘한 어떤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다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좀 훈련할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설명 정의해 놓은 거 이제 듣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이제 훈련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고 어떤 예상되는 어떤 결과값을 내가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네,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 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정의는 훈련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지금은 최대한 뭐, 이제 외울 수 있으면 이제 외우시고, 네. 이스나는 뭐예요? 자, 인자가 이제 숫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불량값으로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넘버 이스나는 그 인자가 뭐예요? 난인지 아닌지 어떤 여부만을 이제 불량값으로 이제 반환을 한다는 것이고, 네. 근데 언뜻 와닿지 않죠? 다시 읽어봐도.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밑에 또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훈련된 것이 같이 이제 합쳐져서 이해가 이제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략 테스트를 저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자, 이렇게 이제 하나 해놓고요. 5개 정도 이제 해놓죠. 네, B, C, D, E. 홍길동 그리고 20 그리고 이건 뭘로 할까요? 널로 할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자, 이스난 자, A를 넣고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 자, E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아직 이제 훈련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자, 이번에 똑같은 건데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B, C, D, 자, 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A, B, C, D, E까지는 자, 이런 값들이 들어 있고요. 자, 이제 그 이즈난으로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넘버 이즈난으로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볼 건데, 각각의 지금 이쪽에 어떤 예상되는, 그쵸? 그런 어떤 출력되는 예상값을 자, 어떻게 이제 출력이 될지, 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빼고, 네, 다운표 빼고, 그냥 숫자, 자, 20만,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다시, 네, 다시 이제 저렇게 이제 해놓고요. 자, 요 예상되는 이제 어떤 출력 값들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해 보면요.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제 그 우선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숫자면 펄스예요. 그죠? 숫자면 펄스니까,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숫자면 펄스래요. 우선은 숫자처럼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리 봐도 숫자처럼 생긴 거는 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D죠, D. 그러니까 D니까 요 D. 자, 얘가 뭐예요? 자, 이제 숫자면 펄스라고 펄스를 이제 반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펄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되는 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는 이제 콘솔 창을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봐야 하는 거고. 자, 우선은 이제 숫자인 거는 뭐 D만 이제 숫자인 거니까 얘만 이제 펄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 전부 이제 추루가 되는 거죠. 네, 숫자가 아닌 것들. 네, 이런 것도 뭐 숫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널 이게 뭐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추루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선 뭐 요것만 요것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요거 좀 이제 주석으로 좀 처리해 놓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제 펄스는 요거 이제 하나이고 그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추루가 되어진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전부 추루 요거 네 번째는 펄스가 맞죠? 그쵸? 네 번째가 이거잖아요. D. 네. 그래서 요 D는 지금 이제 그 펄스로 나왔는데 나머지가 전부 추루로 나올 줄 알았는데 밑에 맨 밑에 맨 밑에 요거 하나가 뭐예요 지금 추루가 아니라 펄스로 나왔네요. 네 여기 뭐예요 맨 밑에 요게 여기 지금 널인데 널이에요 널. 네 널을 지금 이즈나는 뭘로 이렇게 펄스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숫자인 경우에 펄스를 반환한다고 해서 요 네 번째가 이제 펄스가 나왔잖아요. 네 요게 이제 20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20은 정상적으로 이제 펄스가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숫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추루가 나왔는데 이거 참 이상해요. 널은 마치 이제 숫자인 것처럼 펄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즈난이 뭐예요? 이즈난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이즈난. 얘가 그 이후에 자, 우리 이제 또 계속 배울 텐데 어찌됐건 이즈난이 뭐예요?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우리 이제 예상했던 기대하고는 전혀 좀 다른, 그죠?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님에도 뭐예요? 숫자가 아니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추루를 이렇게 이제 출력을 나머지 이제 전부 이제 추루 이제 그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아닌 그 이런 널은 추루로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뭐예요? 마치 숫자이면 펄스를 반환하는 건데 숫자인 것처럼 펄스를 반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널이. 네. 이즈 안에 넣었더니 이 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애매모호함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그 이 이즈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추루가 아니라 그죠? 펄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추루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마치 이제 널인데 뭐예요? 이렇게 이제 펄스로 출력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펄스를 반환하는 건데 널임에도 마치 널이 이제 숫자인 것처럼 뭐예요? 펄스를 출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이제 드릴 거니까요. 자, 우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넘버 객체 이진한 자,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자, 우선은 이제 위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자, 주어진 인자가 뭐예요? 자, 난인지만을 이제 판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난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죠? 두 번째 얘만 뭐예요, 지금? 난 타입으로 그러니까 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요것도 난 아닌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다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B만 지금 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넘버 객체 이진한 메서드는 방금 이제 위에서 그 이제 설명 적어 놓은 것처럼 뭐예요? 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난인 거는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만. 네.
얘만 뭐가 되는 거예요? true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자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펄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뭐 잘 안 맞네요. 다시 네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자 저장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제 두 번째 얘는 좀 이제 직관적이죠. 네, 이 넘버 객체 넘버점 이스난 자, 이 메서드는 좀 이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인지를 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면 뭐예요? 추루를 자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네, 난이면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난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이제 펄스를 네, 이제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결과를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세로심을 자, 해보시면은 자, 여기 좀 경계선을 하나 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거, 그죠? 두 번째 것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루가 나오는 거고, 요게 B였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펄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 10개를 이제 해봤는데요. 요거 위에 거는 뭐예요? is not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전역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값인데 이거는 뭐예요? 넘버 객체 is no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서로 좀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10개 정도는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좀 더 훈련을 통해서 아, 저런 값들이 이제 왜 저렇게 나올까? 왜 저렇게 true, false가 나올까? 자,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10개를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